매주 금요일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부동산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슈와 정책을 읽어줄 김인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시장 상당히 경직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뉴스들이 조금씩 나와요 요즘에. 네네. 오늘 이번 주 동향 어떻습니까? 일단 동향을 보면 매매하고 전세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 매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입니다. 하락은 하락인데 하락폭이 확대되진 않고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소폭 하락세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프 보시면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다 멈춰 있습니다. 그대로 전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5%고요. 예. 수도권은 마이너스 0.04%. 서울도 그대로죠. 마이너스 0.0인데 지방은 0.01%포인트 오히려 하락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큰 의미는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하락세 유지되고 있다 정도 이해를 하면 되는데 전세 시장 한번 보죠. 전세는 빨간색이 이제 상승이 아니라 전세인데 예. 전세는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상승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러네요. 서울은 0.05에서 0.08%, 네. 0.03%포인트나 올라갔기 때문에 예. 지방은 이제 살짝 내려갔지만 전반적으로 전세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최근에 전세 시장은 현장에 가봐도 네.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분위기하고 좀 맞물려 있는데 오늘은 제가 전국적인 매매 어느 지역이 좀 강세고 약세인지를 좀 살펴봤는데 네. 세종시가 좀 어렵고요. 지금 마이너스 0.20에서 0.14로 좀 내려오긴 했는데 세종시는 일시적인 입주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계속 어려운 지역이 있죠. 대구, 부산은 하락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13, 이게 매매 가격이죠? 0.15, 예, 매매입니다. 예. 근데 하나 눈에 띄는 지역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지금 상승을 기록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요? 어딘 줄 아십니까? 글쎄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강원도? 네, 전국 우리 다 어려운데 강원도만 괜찮다? 강원도만 나 혼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경기도나 서울이나 아니면 세종이나 이런 지역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강원도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크게 이슈가 없는 크게 주목을 지역이죠. 받지 않았던 지역인데 예. 강원도가 뭘까요? 계속 상승입니다. 이번 주도 0.06% 상승이고요. 어허. 전국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강원도만 상승인데 예. 강원도가 무슨 일이 있을까 제가 좀 살펴보니까 좀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네. 매매 변동률 누계를 봤거든요. 예. 누계를 보니까 전국은 마이너스 4% 하락이었고요. 예. 서울은 마이너스 3% 하락이었는데 예. 강원도는 마이너스 1.27%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 그래서 작년 초가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 네. 작년 초 1분기를 제외하면 강원도는 큰 폭의 상승이고요. 예. 올해도 이제 2달이 지났잖아요. 예. 올해 강원도가 한 번도 마이너스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상승을 기록하고 있어서 강원도만 나 혼자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강원도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그래서 강원도가 왜 이렇게 재료가 좀 있어야 될 있을까? 거 아니에요? 재료가 있죠. 재료가 있습니다. 한 2020년, 2021년은 KTX 호재가 있었고요. 예. 최근에는 GTX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 GTX가 보통 우리 대통령 공약 사항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예. 내용을 보면 경기도 수도권 지역들은 대충 알고 있었어요. 기본 노선이 있고 연장이 되고 그렇죠. 어디까지 연장이 된다, 수원, 평택까지 연장이 된다 알고 있는데 1월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GTX B 노선은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으로 연결되는 노선인데 이걸 연장해서 가평과 춘천까지 연결하겠다라는 파격적인 내용이 나왔고요. 예. GTX D 노선이 있습니다. 신설 노선인데 D 노선도 원주까지 연결하겠다라는 원주까지. 발표가 되니까 예.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보통 기대를 하고 있으면 알고 있었어. 이 정도 반응인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떡을 여러 개를 떡 주니까 그러네요. 이게 뭐지? 라는 반응이고 수도권에서도 강원도가 최근에 교통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GTX까지 연결이 되면 GTX 타고 이제 닭갈비 먹으러 춘천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분양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미분양은 2달 연속 늘어나고 있다. 네네. 예,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미분양이 작년이죠. 2023년 1월이 7만 5천 호였고요. 예.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한 5만 8천 호까지 줄어들긴 했는데 12월, 1월 미분양이 다시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6만 3천 호 정도까지 늘어났는데요. 사실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미분양은 PF 문제도 되고요. 우리 그렇죠. 어려운 건설업계의 예. 그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예. 미분양이 2% 늘어나서 이제 6만 3,755호인데 예. 속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심각을 합니다. 수도권은 1.3% 증가했고요. 지방은 2.2%. 수도권보다는 지방 미분양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죠. 분포도를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전국 미분양 중에서 지방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수도권은 16%밖에 안 되고요. 예. 특히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잖아요. 다 짓고 나서 그렇죠. 그래도 미분양이 남아 있는 완공호 거. 미분양.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나면 이제 판촉 행사를 하게 되죠. 뭐 선물도 좀 주고, 그렇죠. 옵션 공짜로 해주고, 뭐 분양가도 할인해주고 하는데 그래도 미분양이 소진이 안 됐다는 게 악성 미분양인데요. 예. 악성 미분양은 4.7% 증가했습니다. 예. 일반 미분양보다 증가 폭이 2배 이상 되죠. 예. 11,363호인데 악성 미분양은 작년 1월부터 지금 한 번도 줄어들지 않고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 안 좋은 그 중공업 미분양이 누적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 건설업계는 고금리 또 건설비 인상 여기에 미분양 악재까지 겹쳐 있어서 아마 더욱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 같습니다. 지방 미분양 문제는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이게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예. 일각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6만 2천, 6만 3천 호 정도는 그냥 평균 수준으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국토부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렇죠. 이 숫자상으로 2008년도, 2009년도는 16만 호까지 갔으니까 야 그때에 비하면 양반 아니냐. 일단 좀 지켜봐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2022년 1월에 미분양이 2만 1천 호였습니다. 예. 1년 만에 7만 5천 호가 가고 네. 지금 또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속도가 문제거든요. 이게 땅 짓고 1년 만에 3배가 됐으니까. 그렇죠. 땅 짓고 헤엄치기 하다가 쓰나미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살이 쪄도요. 천천히 살이 찌면 몸이 좀 적응을 하는데 갑자기 살찌면 관절도 안 좋아지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네. 이게 속도가 문제인데 1년 만에 갑자기 3배가 늘어난 미분양이 소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건설업계 공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시스템이 이제 청약홈이라는 제목인데 네. 3주간 휴직기를 가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휴가 갑니다. 청약홈이 청약 못한 3주간 이제 스톱이에요? 스탑입니다. 아. 우리 청약은 이제 청약홈이라는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그렇죠. 청약을 해야 사이트에 접속을 되는데 해야 되잖아요.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이제 봄 휴가를 가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매번 가는 건 아니고 이번에는 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 때문에 휴가를 가는데 개편 내용을 보면 좀 뭐 충분히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한테 최근에 많은 청약 제도들이 개편이 됐거든요. 네. 그게 이제 업데이트가 좀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뭐 내용을 한번 보면 청약통장 배우자 청약통장 우리 인정해주기로 했잖아요. 네. 그 부분 또 반영을 해야 되겠고 중복 청약이라고 하죠. 예.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게 되면 부적격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예. 안 돼. 너희들 왜 이래? 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한 사람은 인정해주게 됩니다. 당첨이 되면 인정해주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3주 정도 좀 휴식기를 가지게 되고요. 휴식기 끝나고 아마 4월 총선이 있으니까 아마 4월 분양시장은 조금 더 좀 뜨거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죠. 3주 동안 못한 좀 물량들이 밀려 나오는데 또 단지들을 보면 또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4월, 5월에 어느 단지들이 기다리고 있냐면은요. 예. 우리 2월이었나요? 메이플자이가 나와서 그렇죠. 굉장히 예, 인기를 핫했죠. 끌었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예. 입지도 좋으니까 입지 많은 좋으니까. 분들이 몰렸는데 예. 4월, 5월에도 또 나옵니다. 강남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단지들이 나오는데요. 신반포 15차 재건축한 레미안 원 펜타스가 나오고요. 방배 6구역 재개발한 원 페를라. 이런 단지들은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몰릴 것 같고 그 외에도 서울에 뭐 성내 5구역 재개발한 그란츠 리버파크도 있고요. 장위 6구역 재개발한 뭐 라디우스 파크도 있기 때문에 뭐 지방에도 있고요. 많은 물량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4월, 5월 분양 시장 한번 또 관심을 가지고 좋은 물량들이 나온다면 또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생각하는 거지만 또 단지명 굉장히 어려워요. 단지명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 22자까지도. 길진 않은데. 네네. 요즘 저도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게요. 자기 아파트 이름 못 외우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경매 시장 요새 좋지 않다고 하는 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네네. 좀 된 일인데 경매에서 빌라 경매 낙찰률은 올라갔다. 이게 빌라 쪽이 다시 좀 인기를 끄는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헤드라인만 보면 정확하십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이게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좋은 소식이 아니냐면 내막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현상을 보면 작년 10월이 15.7%였고요. 낙찰률이 네. 올 2월이 22.5%로 늘어났는데 네. 그 속 내막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보증 사고가 납니다. 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허그에서 먼저 보증보험 그렇죠. 지금 해주고 대위 변제해 주는 거죠. 나중에 대위 변제 해주는 거죠. 대위 변제 해주고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든 아니면 경매 넘어갈 때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 넘어가게 되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지불하고 낙찰을 받잖아요. 거기에 허그의 대위 변제까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낙찰자 입장이라면 과연 참여를 할까요? 경매? 내가 그 돈까지 내면서 그러니까. 집값도 내야 되는데 낙찰 대금 지급하고 대위 변제까지 내야 되니까 안 하죠. 그렇죠. 안 하니까 3번, 6번, 8번까지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 되는군요. 유찰이 되니까 허그에서 가만히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거는 계속 가격이 떨어지니까 대위 변제금 고사하고 아예 깡통이 될 것 같으니까 포기를 한 겁니다. 네. 허그의 대항력을 포기해 버리니까 대위 변제 받지 않겠다. 한마디로 허그의 손실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낙찰률이 올라간 거고요. 결국에는 허그 손실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허그에 4조 원 자금 지원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네. 결국에는 이렇게 부실이 되니까 우리 혈세로 세금으로 지금 허그에 이 돈을 메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 사기범이 했던 돈을 우리 세금으로 지금 메우고 있기 그런 때문에 셈이죠. 사실 제가 좀 굉장히 좀 씁쓸하기도 하고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빨리 좀 예방 대책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세 시장 아까 전세 시장은 좀 가격이 오르고 있다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네. 뭐 완전히 안정을 찾기는 좀 찾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불안한 세입자들이 전세권 등기 이거를 하는 경우가 늘었다. 네네. 이게 전세권 등기가 뭡니까? 이게 전세를 하면서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이게 그 확정일자 받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인가요? 이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요. 네. 전세하고 전세권은 다릅니다. 네. 전세는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하는 거죠. 저하고 그렇죠. 앵커님하고 이제 전세 계약을 맺게 되면 그렇죠. 계약서 한 장 가지고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네네. 그건 전세 계약이고요. 네네. 전세권은 우리가 집 살 때 뭘 하나요? 소유권 등기를 등기를 하잖아요. 하죠.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나오죠. 김인만 이렇게 네. 올라가는 거고요. 은행에서 돈 빌려주면 근저당 설정되죠. 땡땡은행 뭐 근저당 얼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전세권도 그런 겁니다. 전세금을 가지고 이제 등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전세금 얼마, 전세권 얼마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건데 아. 그거는 이제 물권이라고 하거든요. 예. 물권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정일자를 받고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경매를 넘기려면 바로 경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그러죠. 무슨 근거로 너희들이 경매를 넘기니? 그래서 판결문을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넘깁니다. 그걸 강제 경매라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그러네요. 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데. 나와 있으니까 바로 경매 넘깁니다. 그걸 임의 경매라고 하는데 은행이 그런 거죠. 돈 안 갚아? 소송 안 하고 바로 넘겨버립니다. 그 근저당 설정이 나와 있잖아요. 은행 나와 장. 있죠. 예. 전세권 또 설정을 해두면 그렇게 그냥 한다. 소송 안 통해서 바로 넘길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예, 예. 단점이라고 한다면 집주인 동의를 좀 받아야 되고요. 집주인은 아무래도 꺼려하겠죠. 꺼려야죠. 근데 설정 비용도 들어갑니다.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들어가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확정일자만 받아도 좀 번거롭긴 하지만 네. 소송하면 되니까요. 못 돌려받는 경우는 해도 되지만 좀 불안하다면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옛날에는 좀 꺼려했습니다. 집주인들이 등기부등본에 굳이 이름 올라가는 맞아요. 거 좀 그렇게 해야 돼. 그냥 그렇죠. 확정일자만 하면 되잖아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는 불안해하시는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흔쾌히 동의해주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동탄 신도시에서 최근에 22억 원짜리 매매 계약 이게 30평 중후반대인가요? 이게 전용 102제곱미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39평이라고 이제 거의 한 알고 40평. 계시- 40평 정도로 그래도 보시면 동탄인데 22억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22억 GTX A가 이제 GTX. 개통을 하거든요. 예. 3월에 곧 개통을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지하철 타고 왔는데 이제 노선도에 이제 그려져 있더라고요. 예. 동탄에서 수서까지 그럼요. 아까 보라색으로 화면에 나왔어요. 네네. 22억이면 그것 느낌이 잘 안 때문에, 오는데 제가 예. 전용 84로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봤습니다. 환산 계산을 해보니까
전용 84라면 18억이 넘더라고요. 18억 2천 정도인데 대단하네요. 우리가 아파트를 볼 때는요, 이게 고평가냐를 판단할 때에는 천장 효과라고 하는데 나보다 상급지 지역의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좋아져도 GTX를 타고 서울로 아무리 빨리 가도 서울의 핵심 지역 아파트하고 비교해 보면 핵심 지역이 낫겠죠. GTX 타고 오는 것보다 서울의 핵심 지역 사는 게 더 유리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마포에 이제 마레프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지금 최근에 17억 4천만 원 전용 84가 거래가 됐었고요. 동탄보다 싸네요. 동탄보다 더 저렴합니다. 그 얘기는 동탄이 지금 이 아파트가 약간 고평가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송파의 헬리오시티가 12층이 19억 8천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최근에. 그러면 18억 이상의 돈을 주고 과연 할까? 뭐 동탄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반드시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GTX 효과가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매매 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미래 가치가 선반영되기 때문에 개통되고 나면 이제 현재 가치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압력은 좀 약해 보이고요. 개통되고 나면 이제 전세는 현재 가치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세는 좀 강세가 될 것 같습니다. GTX 힘이 대단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이번 주 부동산 시장 소식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